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를 통해 바라본 요즘음악이 주는 위로와 그 향유 방법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하였고요. 상명대학교 최민철입니다. 지금 페이지가 잘 안 나와서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연구의 배경을 좀 먼저 설명드리자면, 대한민국 선진국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익히 아시다시피 OCT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며 어떠한 정서적 결핍이 분명히 사회에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OECD 평균이 자살률 평균이 11.1인데 대한민국은 23.6으로 거의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 결핍은 당연히 모든 세대를 아우는 것이지만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취업 문제 등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20대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 또한 저희가 사회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시선이 존재하고요. 현재 20대 Z세대라고도 G세대라고도 명명되는 현재 20대는 기성세대는 다른 행동 양식으로 인해서 이들의 소비, 또 이들의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소요되고 있고, 하지만 이들의 정서와 소비를 연관되어서 바라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떤 이런 소비와 정서를 연관해서 정서적 소비라는 거를 바라봤을 때 이걸 예술로 한정한다면요, 인간의 정서를 가장 깊게 관여하는 예술이자 음악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문화생활이 바로 음악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음악이 향유되는 방식도 변화되어 왔는데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이게 급변되었죠. 되게 급작스럽게 급변되었고, 그러면서 현재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문화 플랫폼이 등장하였습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이용 연령대는 선행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소비에 가장 적극적인 10대, 20대, 즉 Z세대이고, 음악의 소비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유튜브의 새로운 음악 소비의 한 형태로 음악 플레이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음악을 모으고 공유하는 형태의 향유 방법인 플레이리스트는 예로부터 많이 되어 왔는데, 선호하는 음악을 공유한다는 맥락에서 어떠한 사회적 혹은 관계적인 의미를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주위 사람들 위주로만 이루어지던 과거의 음악 공유와는 달리 스트리밍 시대에는 개인이 쉽게 본인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선보일 수 있게 변화되었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에서의 플레이리스트는 향유자들이 공유 중인 선별된 음악을 들으면서 댓글을 통해서 쉽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한 차례 더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의 영역이 확장되므로 새로운 형태의 음악 향유 방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유튜브의 음악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정서, 위로를 다루고 있는 플레이리스트가 다수 존재하는데요. 선행 연구를 통해서 Z세대 문화 소비 양상이 보통 디지털에 익숙하면 유튜브를 많이 활용한다는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 또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Z세대에게 정서적인 위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점으로 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인 유튜브의 위로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옆에 이것은 기사인데 전남의 초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유튜브에서 저렇게 키워드를 검색해서 듣고 그랬다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유튜브에서의 음악을 통한 위로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음악 향유 플랫폼인 유튜브를 중심으로서 음악을 통해 공유되는 정서적인 메시지, 그 중에 Z세대가 가진 사회적 어려움과 절망감에 비추어 그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메시지는 어떤 내용과 형태인지를 연구하여서 새로운 음악 향유 문화가 Z세대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향유되는지 그 형태와 의미를 발견내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은 유튜브에서 공유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 중에 위로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플레이리스트 118개와 콘텐츠 8개곡 중에 반복 등장한 22곡의 가사입니다. 플레이리스트의 선정은 위로가 되는 음악, 위로 노래, 힘들 때 듣는 음악, 지칠 때 듣는 음악, 죽고 싶을 때 듣는 음악 등등을 다
여러 키워드 다각적으로 접근하였고요. 그 다음에 관련 동영상, 연관 동영상 나오는 것도 다 종합하여서 130여 가지가 나왔으나 뭐 인기의 척도 혹은 대중의 선호도라고 볼 수 있는 조회수 기준으로 1만 회가 넘지 못하는 것들은 잘라내서 18개가 나왔고요. 그 중에 등장하는 곡은 반복되는 곡까지 포함해서 곡 수만 800곡 정도입니다. 그 중에 좀 자주 반복되는 곡이 22곡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튜브의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나타난 위로는 어떠한 유형과 형식을 포함하는가? 두 번째는 유튜브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나타난 위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좀 명목적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위로라는 용어에 있어 문명부에서는 위로의 정의를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 좀 심리학적 용어보다는 이런 보편적인 정서의 위로라는 용어가 연구의 방향성을 더 잘 보여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고요. 플레이리스트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잘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정의를 하자면 주로 10곡, 뭐 6곡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이런 곡들을 연결해서 1시간이나 뭐 1시간 전후 가량의 분량을 가진 하나의 영상 콘텐츠입니다. 여러 곡들이 있지만 하나의 영상 콘텐츠로서 플레이리스트의 우리말 번역은 그냥 단순하게 재생 목록이지만 유튜브에서의 재생 목록은 여러 영상 콘텐츠를 한 카테고리에 그냥 묶어놓는 거라서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네, 이게 어떤 이런 것들이 플레이리스트, 위로의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플레이리스트의 예시고요. 아주 잠깐 보자면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아니, 쟤를 그냥 우클릭해서 뒤로 가야 돼요. ESC 눌러도 안 돼요? 우클릭해서 뒤로. 그러네? 뭐 지금 음악이 나오지 않는데 도망가자의 소문조마 이런 보통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진 같은 것만 가지고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연구 방법을 보자면 연구 문제 1의 해결을 위해서 콘텐츠의 음악의 유형을 분류하고 음악의 유형을 분류했고요. 또 질적 연구 방법 중에 반복적 비교 분석법을 사용해서 플레이리스트의 제목을 분석하고 키워드를 도출하여 범주화를 하였습니다. 연구 문제 2의 해결을 위해서 혼합된 내용 분석법이라는 것을 활용하여서 문정부에 맞게 수정을 활용하여서 플레이리스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22곡의 가사를 분석하였습니다. 혼합된 내용 분석법은 내용 분석법의 변형인데요. 보통 내용 분석법이 뭐 질적 혹은 양적 이렇게 접근되는데 이것은 그런 연역적, 균형적인 걸 다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어떤 식이냐면 가사를 분석할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면 가사를 읽고 어떤 코드를 도출하여서 도출된 코드를 또 모아서 요약된 코드를 만들고요. 또 거기에서 카테고리, 범주와 테마까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사를 다시 읽으면서 어떤 그 문장, 가사의 문장을 도출하여서 이것들을 저희가 도출한 코드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다시 집어넣어서 이것들이 저희가 만들었던 그 코드에 몇 번씩 나오는가 라는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결과를 보자면 음악 유형의 종류로 플레이리스트를 분류했을 때 대중음악, 팝음악, 연주곡의 순서를 보입니다. 대중음악과 팝음악, 연주곡, 혼합, 일본음악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순서가
대중음악이 가장 많았고 팝음악, 그 다음에 연주곡 순서였습니다. 혼합된 유형과 일본 음악은 많지 않았고요. 위로의 목적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제작하거나 또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걸 찾을 때는 대중음악 형태가 가장 많다, 가장 소문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대중음악이 가장 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의 유형의 종류로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목과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그런 내용으로 분류를 한 것인데요. 지치고 힘듦, 우울하고 공허함, 또한 자살하고 싶은 마음, 짝사랑과 이별을 이런 것들을 위로하는 유형이 있었고, 또 Z세대를 겨냥한 고3 혹은 수험생을 특정 지어서 위로하는 유형도 존재하였습니다. 성격이 좀 다른 위로 유형은 인기있는 아티스트가 부르는 위로의 메시지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듣는 아이유 노래 보면 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위로 유형은 지치고 힘듦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어려움을 위로하는 콘텐츠가 아무래도 더 많고 사람들이 더 많이 듣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울하고 공허함, 자살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이 좀 꽤 많이 있었고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울과 공허, 자살 충동과 같은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원하는 이들이 또 온라인상에 높은 비율로 존재하였고 이들을 위로해줄 콘텐츠가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가지고 직접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할 때 특정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지치고 힘들 때 듣는 음악 이런 식으로 분류가 쉬운 것들이 있었는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떠나려 하는 이들에게 라든지 내 장례식에는 네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그렇게 모호하게 컨텐츠 내용을 보지 않고 제목만 봤을 때 애매한 것들은 컨텐츠 내용을 확인하면 주로 어떤 자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거는 어떤 자살이라는 어떤 좀 직접적인 단어를 쓰면 유튜브에서 경고문이 한번 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회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수록곡 22곡을 분석을 했는데요. 코드가 70개 정도 나왔고 22개 요약된 코드, 8개의 범주, 4개의 주제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정서, 크게 봤을 때 정서를 노래하는 것, 관계에 대한 얘기, 삶에 대한 얘기, 자아에 대한 얘기 4가지 주제로 분류되었고, 정서의 주제에는 절망감, 불안감 같은 정서적 어려움과 사랑, 믿음, 긍정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코드 총 19개가 포함되었고, 관계 주제에는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혹은 자기 방어, 상대방을 응원하는 것 등의 대인관계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들이 한 13개가 있었습니다. 삶 주제에는 어떤 삶에 대한 자세, 흘려보내기, 받아들이기 같은 것들이고요. 혹은 또 어른의 모습, 현실 자각과 같은 좀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담아내는 코드가 1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아 주제에는 자기의 회복을 원하는 마음, 깨달음 같은 자기 내면에 관련된 코드와 기대감, 간절함 등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포함하는 코드가 총 2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연역적으로 분석을 봤을 때 총 299개의 문장이 도출되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그런 코드에 넣었을 때 문장수와 비율이 자아, 정서, 삶, 관계가 저런 식으로 25.7%, 28.4%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관계에 해당하는 가사 출연 빈도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정서, 자아, 삶, 이렇게 넘어갔는데 삶에 해당하는 가사는 좀 가장 적은 빈도수를 보였습니다. 네. 코드별로 분석한 결과 함께하는 마음, 응원, 위로, 불안감, 삶에 대한 표현 순으로 나타났는데 주제별 코드 빈도수를 살펴보면 자아의 경우 의지, 바람, 아쉬움, 순, 정서는 불안감, 막막함, 사랑의 순서를 보였습니다. 모든 다 이제 빈도수를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고요. 관계에도
함께하는 마음, 응원, 위로, 빈도순환을 보여서 전반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사 예시를 보면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라는 가사는 이해라는 코드에 이렇게 배당이 되었고요.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이런 것들은 응원이라는 코드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장 선호되는 음악 유형은 대중음악 유형이었고 또 가장 선호되는 위로 유형은 지치고 힘듦을 위로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우울과 공허와 자살 충동과 같은 것들도 꽤 존재하였고 이들이 사실 어떤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보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를 구하고 있다라고 또 해석을 또 할 수 있었습니다. 코드의 출연 빈도수 분석교가 높은 출연율을 보여준 코드는 모두 관계의 주제에 포함되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중음악 유형 가사는 관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삶에 대한 가사는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데 이게 유튜브의 주 이용 세대가 Z세대이다 보니까 10대와 20대이기 때문에 삶이라는 어떤 무거운 것보다 주변인과의 관계 혹은 또한 자아를 통해서 더욱더 큰 위로를 찾는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한계와 제한이 있는데 유튜브의 위로 관련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더 많은 수록곡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요. 워낙 곡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곡들 위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분석곡 수를 늘려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음악 향유문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그 플레이리스트와 가사만 봤는데 거기에 달린 유튜브의 댓글 문화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한계점으로 유튜브의 컨텐츠를 연구한 것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유튜브 컨텐츠의 변화 속도를 사실 좀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계속돼서 후속 연구가 새롭게 변화된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